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물입니다. 자, 노화와 질병을 부르는 만성 탈수 단계별 초기, 중기, 그 다음 굉장히 심각한 증상들을 살펴보시고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의 역할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물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를 유지하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열을 발산하고 체액의 산성도, 이 균형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체 구성의 어떤 조화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 기능을 담당하죠. 몸의 70%가 물입니다. 따라서 물은 절대로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인의 90%는 만성 탈수 상태인데요. 성인 기준 하루에 2.4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한국 남성은 겨우 1리터, 여성은 0.8리터를 마시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을 정도로 물의 섭취는 굉장히 짜다 못해 인색할 정도입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하루 2리터 이하로 물을 마시게 되면 만성 탈수인데 이것이 인체 2% 이상의 물이 3개월 이상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60kg일 때 물에 한 800mg이 부족하면 만성 탈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만성 탈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만성 탈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여지없이 만성 탈수일 거예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입술을 잘 살펴보는데 입술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만성 탈수이고 만성 탈수가 있으신 분들이 감기라든지 장염에 훨씬 더 많이 위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만성 탈수에 시달릴까요? 물론 이제 물을 잘 안 먹기 때문인데 물을 잘 안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각 중독 때문입니다. 미각 중독.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물을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물을 먹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어떤 그릇된 인식, 그리고 단맛, 짠맛, 자극적인 맛을 찾는 우리의 잘못된 미각의 어떤 습성 자체가 물 섭취 부족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또 미각 중독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아군이 바로 또 물입니다. 미각 중독 자체가 물을 싫어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게 되면 미각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머릿속에 지나치게 단맛이나 짠맛에 집착하는 맛의 기억을 지워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물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는데 이거를 갈증 중추라고 그러죠. 갈증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게 가로채버리기 때문에 자, 목이 말라서 신호를 내려보냈는데 이게 돌아오는 중간에 배가 고픔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어. 음식을 더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갈증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 음식에 대한 어떤 갈망을 떨어뜨리는데도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만성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들 무엇일까요? 이때부터 우리가 미리 이렇게 수분을 섭취해주면 만성 탈수로 인한 어떤 신체적인 손상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갈증, 목이 마릅니다. 그 다음에 입이 마릅니다. 입이 마르고 그 다음에 약간의 두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감소됩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한 것은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소변량이 감소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갈증이나 입마름, 두통, 집중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소변량이 이전에 비해서 약간 감소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아, 만성 탈수의 초기 증상이구나. 그때 빨리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중등도 조금 더 심해져 가지고 이때 수분 섭취를 안 해주면 신체 기능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나중에 어떤 크다란 어떤 질병까지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만성 탈수 단계. 탈수 단계 언젠가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잠들고 깨기가 힘들어요. 어떤 신체 대사가 떨어져서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렇겠죠. 변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비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물하고 식이섬유인데
우리가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변의 모양이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우리 장 안에서의 어떤 건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장 연동 운동도 잘 안 되게 됩니다. 변비가 생기고 이제는 소변 색깔이 진해진 것을 넘어서서 소변량이 실제로 감소하죠. 이렇게 되면 콩팥이 타격을 받아요. 신체 장기가 다 타격을 받게 됩니다. 소변량이 감소한다면 반드시 그때 바로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면 소변량이 굉장히 감소했는데도 하루나 이틀 정도 수분을 안 드시면서 방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방광염이나 나아가서는 신우신염까지도 걸릴 경우가 허다합니다. 눈이 건조하죠. 이제 목이 건조한 걸 넘어서서 눈까지 건조해 눈이 뻑뻑해집니다.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이 오면 만나요. 눈에 안약, 인공 눈물을 이제 처방받아 많이 오시는데 근원적인 치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이쪽에 어떤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극심한 피로가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다 못해서 생각하기 자체가 싫어지는 그런 어떤 근태적인 상태가 옵니다. 그럼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어지럼증도 있겠죠. 그리고 2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안절부절한 단계까지 좌우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초응급 상태. 진짜 심각한 상태죠. 이렇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이런 만성 탈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되면서 이런 어떤 조치가 필요한 환자분도 간혹 드물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떨어지니까 맥박이 증가하죠. 이유 없이 맥박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불안하다 그러신 분들 보면 만성 탈수인 경우에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가 젊으신 분들한테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주로 이렇게 어르신들, 노인층에서 이런 경우가 흔한데 왜 노인층에서 이런 증상이 올 때까지 탈수를 이렇게 방치하게 되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로 감염이 옵니다. 방광염이 오고 신우신염. 왜냐하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요로 계통에서 우리 세균들이 많이 자라게 되죠. 그 다음에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무뇨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상태.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리 쪽에 이제 숨 공급이 안 되니까 발작도 할 수가 있고 호흡수가 증가되고 의식의 혼탁이 오겠죠. 이 상태까지는 당연히 안 가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수분 섭취를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이런 상태까지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령자분들에서 이렇게 탈수, 특히 이제 중정도의 어떤 탈수가 잦은 이유를 보면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만성 질환이 많다 보니까 약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약들 중에는 일부 탈수 증상을 야기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혈압 관련이라든지 당뇨 관련 뭐 여러 가지 약들, 그다음에 뭐 갑상선이나 이런 약들이 다양하게 먹다 보면 그 자체가 이제 탈수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죠. 우리가 콩팥 기능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떨어지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수분을 잘 조절하고 체액을 잘 유지하는 기능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증 감각. 목이 마르면 수분을 섭취하게 되는데 갈증 감각 자체가 저하돼서 그래서 우리 노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탈수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목이 말랐을 때 수분을 섭취한다가 아니라 수분을 그때그때 잘 섭취해서 이게 일정한 어떤 소변량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것 그리고 맑은 소변 색깔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탈수가 진행돼서 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미 몸은 타격을 받은 상태이죠. 자,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 바로 물 먹기인데요. 수시로 물 먹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일어나서 한 잔, 잠들기 전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식사하기 전에 한 잔, 그럼 하루에 8잔 정도 드시면 하루에 적어도 이제 2리터 정도는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야외 활동 시,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더 많이 채워줘야 되겠죠. 소실한 만큼 보충해준다. 그것이 수분 섭취의 원칙이 되어야 되고요. 소변 색깔,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나서 소변 색깔이 진하다 생각이 되면 바로 들어와서 한 잔 더 섭취하십시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커피나 술 자체는 굉장한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피나 술을 한 잔 마시면 그때마다 물 한 잔씩을 마셔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변색에 건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환자분들 이제 소변검사를 가끔 이제 병원에서 하다 보면 제가 유심하게 쳐다볼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황토빛의 어떤 소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담아온 이제 소변 용기를 보면 항토색,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본인의 소변 색깔을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맑고 투명하게 유지를 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하나의 주의가 우리 몸을 건강과 불건강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